자, 다음 문제는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풀이 관점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총 7개의 수강 과목 중에 선택을 해서 점수를 받고 이걸 바탕으로 장학금을 받거나 졸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합니다. 이때 일단 갑이 현재 들은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과목은 5개.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학점을 모르지만 선지를 봤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느낌이 나 있으니까 이걸 이제 같이 활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5개의 과목을 수업을 들었고요. 이 각각에 따른 점수는 4점, 3점, 3.7점, 2.7점, 3점이 됩니다. 다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서 10.7에다가 13.7, 16.4. 자, 5과목에 대해서 16.4점을 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금을 면제를 받기 위해서 5과목만 들었을 때 등록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학금은 3.4점 이상이 돼야 되니까 총 17점 이상을 받았어야 됐죠. 근데 16.4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면제받을 수 없다. 기억은 틀렸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갑이 F를 받지 않았음에도 졸업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졸업자격의 박탈 요건은 7개를 다 들었다는 가정하에 2.5점을 곱해서 17.5의 학점보다 낮은 경우에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게 D에서 최소로 받을 수 있을 때 D-를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소 점수가 0.7점이에요. 0.7점을 2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4점이 되죠. 이걸 2개 합치면 어떻게 되죠? 17.8점. 졸업 자격이 박탈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답은 3번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가 있겠죠. 이게 문제에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얘들에 뭔가 대입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여기서는 이 5과목만 수강을 했을 때의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점수, 이 최소 점수를 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여기까지 할게요.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문제죠. 2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요번에 2문제를 출제했던 시계랑 관련된 문제. 시계랑 날짜랑 관련된 문제고 항상 시차랑 관련된 문제는 조금 하기 싫죠. 네, 하기 싫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자, A가 2021년 10월 3일 오후 5시에 B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편지를 받고 57시간이 지나서 C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57시간 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57시간 뒤라는 거는 2일하고 48시간이니까 2일하고 9시간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10월 6일에 6시, 26시에다가 2시에서 10월 6일 2시에 보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전 2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는 B에게 첫 번째 편지를 받기 5시간 전에 D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5시간 빼주시면 되는 거죠. 10월 5일에다가 이거 26에다가 5 빼주시면 되니까 21시 그러면은 9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건 뭐예요? 10월 5일 밤 9시 그러니까 21시는 이게 지금 A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GMT 9인 거고 D는 인도 델리에 있으니까 두 개의 시차가 3.5시간이 나죠. 3.5시간이 나기 때문에 여기 3.5를 빼줘야 돼요. 3.5를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은 17에 3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10월 5일 5시 30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당연히 오후 5시 30분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추후에 이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꼭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적으로 풀 수 있을 때까지 귀찮아도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한 30문 정도만 풀 수 있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차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치는 분들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내년에 시험 치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고요. 이제
상대적인 시간을 고려를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몇 시간이 흘렀는지 절대적으로 몇 시간이 흘렀는지 잘 검토를 하시고 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 요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접근하도록 합시다. 자, A가 가지고 있는 쪽지 한 장을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임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처음에 A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A가 전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A부터 G까지 7명이니까 그냥 일단 7명을 먼저 그림을 그려두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사람부터 배치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B랑 D가 서로 주고받을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들은 주고받을 수 없다를 뭐 이렇게 점선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E가 쪽지를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가 받으면 끝나는데 전부 다한테 줘야 되니까 E는 반드시 맨 마지막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F는 쪽지를 받으면 무조건 A한테 전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A한테 가는 건 있겠죠. A에서부터 출발해서 반드시 F를 거쳐서 A한테 한번 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C는 반드시 G한테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받는 건 자유롭지만 반드시 G한테 줘야 된다. 그리고 서로 이웃한 사람끼리 주고받을 수 없다라는 정보까지 활용을 해주시면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얼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기억선지에서 게임이 끝날 때 쪽지는 반드시 E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모든 사람한테 한 번씩만 쪽지를 읽게 하고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A가 자기가 받았을 때 읽느냐 안 읽느냐를 따져봤을 때 당연히 읽겠죠. 처음에 읽고 보내고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바퀴 돌든 뭐 몇 바퀴를 돌든지 간에 반드시 F를 한번 지날 때는 A한테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 A는 2번을 보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대충 나온 것 같죠? 답은 1번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쉽게 내드리려고 한 거고 이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더 따져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7번 만에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을까를 여러분들 고민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걸 보는 의미가 없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D랑 B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DC도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BC도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주고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게 좋을까를 따져본다면 F한테 가면 반드시 A한테 돌아오죠. 이걸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B랑 A랑 가깝기 때문에 이 B한테 보낼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B한테 보내는 방법은 C랑도 못 받고 D랑도 못 받고 F는 반드시 A한테 보내고 E는 또 쏴주질 못하니까 G만 B한테 줄 수 있어요. G만 B한테 줄 수 있다. 그럼 G한테는 누가 줄 수 있느냐? C가 줄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C한테는 D랑 D가 줄 수도 없고 F가 줄 수도 없으니까 누가 줘야 되냐? 결과적으로 한 바퀴 돌아서 반드시 A가 줘야 될 거다.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D는 누가 주는데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A가 D한테 주고 D가 F한테 F가 A한테 그리고 A가 C한테 C가 G한테 G가 B한테 그리고 B가 E한테 주는 자, 이런 코스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총 몇 개의 화살표를 그렸죠? 정확히 7개를 그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면 다 돌 수 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답이 1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문제 일단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이제 뮤지컬 티켓의 판매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원화해서 판매한다 돼 있고 30장 중 20장은 온라인 티켓으로 이미 매진되었으며 나머지 10장은 현장 티켓으로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티켓 중 취소된 티켓도 현장에서 판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남은 티켓과 취소 티켓분을 포함을 해서 총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고 항상 이 문제는 이 처음부터 잔여 티켓은 괜찮지만 이 온라인 티켓 취소분이 나오기 전에 도착을 한 사람들 이 앞에 10개는 다 사라지고 온라인 티켓이 나오기 전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현장 티켓도 없고 취소된 온라인 티켓도 없으면 바로 귀가한다 돼 있으니까 대기 없이 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취소된 온라인 티켓이 없으면 현장 발권하는 손님은 언제 마지막으로 티켓을 구입을 하느냐. 자, 5분에 한 명씩 도착하죠. 그리고 총 10장이 있기 때문에 9시 땡땡분부터 해서 여기서 1명, 9시 45분까지 갔을 때 10명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것 같고요. 니은에서 오전 9시 29분에 첫 취소 티켓이 나오고 30분 간격으로 취소 티켓이 나온다면 오전 10시에 도착한 사람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돼 있는데 9시 50분에 티켓을 하나 더 받게 되기 때문에 9시 50분에 티켓을 하나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이때 한 명이 더 늘어나긴 하지만 9시 55분에 도착한 사람은 10시에 취소 티켓, 정확히는 9시 59분이죠. 9시 59분에 취소 티켓이 나오기 전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를 할 수밖에 없고 니은은 틀린 선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기억 맞고 니은 틀렸네요. 일단은 디귿까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디귿에서 당일 오전 9시 59분에 모든 온라인 티켓이 한 번에 취소된다면 총 관람자는 22명이다 돼 있는데 9시 45분까지 온 사람들이 10명 그리고 9시 59분이 돼서 한 번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때 이제 20장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데 10시부터 사람들이 오죠. 10시부터 사람들이 오고 언제까지 와요? 11시까지 사람들이 온다. 이때 총 몇 명이냐 하면 자, 총 몇 명일까요? 당연히 13명이 돼야 된다. 자, 10시부터 10시 55분까지가 12명, 그리고 11시 넘어가면서 1명 더 붙어서 13명이다. 그러면 10명에 13명 더해주면은 답은 3번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렵지 않았죠? 저희 평균이 전체적으로 다 높았습니다. 언어도 자료도 상황도 전부 다 60점을 넘기는 평균으로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또 복잡하거나 더러운 문제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점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이름으로 모의고사를 처음 진행을 해보고 법조화랑 같이 하는 것도 예전에는 검수자로서만 뭐랄까 최종 검수로서만 진행을 했지 어떤 리드 하는 사람으로서 해본 적은 없다 보니까 확실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기준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전엔 난이도가 좀 조정된 상태로 갔다면 저는 이제 난이도에 대해서 그닥 타협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다사다난했는데 그래도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 됐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시험에서 하나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였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라는 게 기출이랑 비슷할 수는 없어요. 기출이랑 똑같이 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모강은 모강 나름의 의미와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쉬운 문제가 많이 나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멘탈 털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도 기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때려 박은 문제에서 그 아이디어들을 분석하고 기록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거지 기존에 이미 뻔하게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적당히 조합해서 간단하게 내는 문제로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런 학부열이나 아니면은 시험에 대비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험 이번 주말에 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도 작년까지 수험생이었고 올해부터도 다른 시험에서 수험생이 된 상태니까 항상 수험생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달간. 그러면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